한국 시간 어젯밤 많은 관심을 끌던 고용 데이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 속보 영상 전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해드렸지만 엇갈린 데이터였죠. 실업률은 전달 대비 낮게 나왔지만 고용은 예상 대비 더 줄어들었고, 더 큰 문제는 전달, 전전달 고용이 크게 깎여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장은 이 스플릿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 상당한 갈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표 나온 직후 보여준 이 10년물 금리 움직임을 보시면 시장의 혼란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롤러코스터에 가까운 그런 아찔한 움직임을 보였고, 주식시장도 좀 갈등을 하더니 그냥 시장을 대폭 빼버리는 걸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 보신 분들 마음이 좀 쓰라리실 것 같은데요. 시장의 지표가 나오고 선물 시장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본장 들어서면서 사실 강보합 정도로 끌고 나갈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망설이지 않고 지수 빼버리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했고요. 최근 주가 흐름 좋았던 테슬라 역시 8%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 힌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두 개 지표를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은데요. 먼저 2년물 금리입니다. 이것도 오늘 좀 코브라 댄스를 추긴 했지만 결국은 전일 대비 크게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 2년물 금리의 하락, 단기금리의 하락은 시장이 오늘 실업률의 하락이라는 그런 좋은 지표보다는 고용의 하락, 특히 전전월에 크게 고용이 감소된 채로 수정 보고서가 나왔던 것에 더 집중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오늘 매파에 가까웠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노동시장에 과도한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나서야 한다. 만약에 데이터로 볼 때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필요하다면 이런 금리 인하도 지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했고, 다만 그는 지금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당장의 비것은 찬성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은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연준이 비것을 단행해야 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고 높게 끌어올렸고 이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보다 시장에서 보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바람이 2년물 국채금리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달러 인덱스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결국 이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오늘 보인 이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진짜 시장이 보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지표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노동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V자 반등을 하면서 높은 수준으로 결국 마감을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습니다. 이 내려갈 당시만 하더라도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테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달러 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반영을 한 것이죠. 근데 짧은 시간 외환시장이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네, 이게 침체 위험이 세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그렇게 본 겁니다. 침체가 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오히려 그와 무관하게 달러 값은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니까. 따라서 외환시장의 이날 움직임, 그리고 2년물 금리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내러티브를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업률이 4.3에서 4.2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3룰을 계산해 보면 세 달 평균 해보면 이게 4.2고요. 이 최저치가 지금 요겁니다. 요거를 3.8, 3.5, 3.6을 이동평균 해보면 3.63이 나오기 때문에 4.2에서 3.63을 빼면 여전히 침체 지표인 0.5를 넘는 0.57이 찍혀 있습니다. 여전히 3룰 경고동이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늘 그렇게 하루 판단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다음 달에도 그렇게 판단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데이터가 엇갈린 데이터였기에, 스플릿 데이터였기에 이 데이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데이터만큼은 시장이 침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해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3룰 창시자인 이 클라우디아 3도 오늘 인터뷰 나와서 자신은 여전히 지금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아까 전해드린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미국 경제가 건강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연준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오늘 금리 인하 지지 선언은 했지만 때가 왔다, 이런 제목 연설을 통해서 9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노동시장이 냉각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보는 증거에 따르면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거나 반드시 곧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합적인 경제 데이터를 보면 노동시장과 경제가 견조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는 연준 고위 인사들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시장이 연준의 발언에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빠진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에 속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유가의 하락 역시 경제 둔화를 지지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짧게만 전해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지금 여러 건으로 재판에 걸려 있죠. 하지만 이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건이 그 소위 말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었죠. 이게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18일이었는데 연기가 오늘 돼서 대선 이후인 11월 26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적어도 대선 전에는 아무런 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가 나오고 형이 나올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여튼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상당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선거 자금을 3억 6,100만 달러 모으면서 같은 기간 1억 3천만 달러 모금에 그친 트럼프를 압도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선은 박빙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대선 소식 또 전해지는 대로 열심히 모아서 추후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